내게나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원하던 것을 얻거나 성취했을 때보다 그것을 얻으려고 몸이 달아 땀을 흘리면서 뛰고 달리며 쫓아갔던 그때가 실상은 더 보람되고 가치 있고 모든 인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누구나 각자의 길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에 잡초가 우거지고 돌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길을 닦아가면서 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거진 잡초를 견뎌가며 또 잘나가며 그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아름다운 꽃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희노애락,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점철된 인생,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또 성취하는 것보다 정말 그 과정 속에서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느꼈던 깨달음과 감동, 또 때로는 잊고 싶은 감정, 또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추억, 이 모든 것들이 점철됐을 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을 돌아보면서 또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그런 시간,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여유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에 펼친 라디오 라디오지기 주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프닝 영상은요. 제가 얼마 전에 갔던 여행지, 세부라는 곳인데요. 그 세부에서 찍은 밤 영상이에요. 잔잔한 음악이 깔리고 야자수들이 이제 바람에 이렇게 나부끼는 그런 모습이 정말 큰 힐링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또 깊이 생각하는 시간, 또 여러 가지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새로운 장소를 가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마음을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해서 환경이 변화되거나 또 내 삶에 그렇게 큰 변혁이 막 일어나진 않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나의 마음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여행이라는 큰 선물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물론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또 먼 곳에 가는 여행이 아니더라도 저는 하루하루를 좀 여행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를 먹고 또 예쁜 데 가서 좀 더 그 시간을 좋은 생각을 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또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비슷하신가요? 여행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여행에 관한 책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뵈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드릴 책 또 가지고 왔어요. 책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늘의 책은요. 바로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봤을 때는 그냥 선언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도 제목을 봤을 때는 뭔지 잘 몰랐는데요. 많은 저명 인사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그냥 서점에 가서 펼쳐 들어봤는데 정말 인생책이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계속 책을
읽는 그 문장이 뇌 속에 촥촥 꽂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큰 공감이 되고 또 모호했던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이 활자로 이렇게 탁탁 찍어서 만든 책이어서 이 책은 진짜 평생 내가 간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궁금하시죠? 네, 판사 문유석이라는 이 판사님이 직접 쓴 책이에요. 개인주의자 선언. 네, 문유석 판사님은 누군가 궁금하시죠? 네, 바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책과 음악을 잔뜩 쌓아놓고 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개인주의자였고요. 좀 이분은 제가 보니까 그냥 FM적인 그런 공부만 했던 그런 법조인이 아니더라고요. 다양한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고 또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한국의 어떤 집단적인 문화는 자신과 맞지 않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를 개인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니까 개인주의는 사실은 이기주의, 고립주의와는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개인주의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집단주의 문화가 얼마나 뒤떨어진 문화인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개인주의, 바로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의 사회를 꿈꾸면서 이 책을 썼고요. 최근에 어떤 드라마, 법정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시나리오도 이분이 쓰셨다고 해요. 미스 함무라비라는 그 책이 또 시나리오가 되어서 또 드라마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저는 이 판사님께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반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생각이 멋있고 명쾌하고 똑똑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역시 판단력이 있고 또 예리한 사람들은 많이 알고 많이 느끼고 또 똑같은 것을 봐도 확실하게 분석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책의 내용 어떤 내용일까?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프롤로그는 인간 혐오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자기는 개인주의자다. 사람에 대해서 혐오를 느낄 만큼 별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분이 좀 마음이 따뜻하신 분 같더라고요. 말은 이렇게 조금 염세주의 또 개인주의를 굉장히 표방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결국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어떤 방법,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부, 만국의 개인주의자요. 싫은 건 싫다고 말해라. 요즘에는 개인주의자들 많죠. 집단적인 문화, 어떤 공동체, 강요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너무 당연시됐던 사회였죠. 그래서 그런 사회와 또 지금 발전된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는 개인주의 사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2부, 타인의 발견.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변한 거는 이 세대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인간사에 대해서 얘기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 세상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기. 그리고 에필로그, 우리가 잃은 것들. 네,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이런 개인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직과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개인주의자라고 하면 이기주의자네? 이렇게 오해받기가 쉽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상관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어떤 당당하게 각자의 개성에 맞게 살아가는 사회,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사회가 돼야 결국 건강한 사회가 된다. 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나 동남아 국가들이 행복지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도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하지만 전 세계 행복지수 15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낮지 않은데 이제 북미 쪽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대요. 근데 보니까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개인의 삶을 굉장히 존중하는 집단주의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인간사 또 사람들과 사귀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회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람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힐링을 하고 행복감을 많이 느낀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인간관계를 강요함으로써 그것이 힐링이나 어떤 삶의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집단주의 문화, 이 문화는 이제는 이 시대 착오적인 문화다라는 것을 신랄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면 개인은 근대적 의미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자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개인, 너무나도 소중한 이 개인이 집단의 화합과 전진을 저해하는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혀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개인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국가주의, 또 집단주의적 사회 문화를 정말 속이 시원하게 파헤치고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되게 유명한 뉴스 앵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손석희 씨가 이 책을 읽고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한 것에 저도 너무 공감이 됐거든요. 나는 감히 우리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굴레가 전 근대적인 집단주의 문화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근대적 의미의 합리적 개인주의라고 생각한다. 책에 나오는 구절이다. 더 할 말이 없다. 이보다 이 책의 주제를 잘 나타낸 말은 없다. 제목부터 끌렸고 첫 문장부터 끌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 구절에 와서는 완전히 감정이입까지 되고 말았다. 나는 문유석 판사 생각의 대부분과 그의 성향의 상당 부분이 나와 겹친다는 데에 경이로움까지 느끼면서 이 책을 읽었다. 이러면 훗날 내게 기회가 오더라도 이런 책은 쓸 필요가 없게 된다. 이 책이 그냥 그런 많은 책들 속에 묻히지 않기를 바란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얼마나 따뜻한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끝에 살짝 덧붙였는데요. 네, 저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우와 대단하다, 와 멋있다 했던 것들이 아닌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냥 겉만 번지르르 했던 것들이 많았고요. 사람들도 정말 겉으로 보이는 번지르르함을 쫓아가지만 실속이 없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권위주의자, 집단주의자, 사람들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사회. 우린 참 많이 답답하죠.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세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 책을 읽으면은 좀 세상을 넓게 위에서 관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세부에 가서 파라세일링이라고 이제 열기구는 아니고 기구를 타고 밑에서 배가 촥 끌어주는 그런 레저거든요. 근데 그거를 촥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제 스타일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유유자적이 둥둥 떠다니는 거나 이런 정적인 것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액티브한 것보다는. 그래서 하늘 위에 그냥 둥둥 떠 있는데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 물 위에서 그냥 배를 타고 바다를 보고 그런 섬을 봤을 때 아름다움도 참 아름답지만 그보다 한 100배는 아름다운 거는 하늘 위에서 전체를 바다와 섬, 이 땅을 쫙 관망할 때 있죠. 그때 진짜 이 땅이 아름답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신앙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느낌일까? 와, 진짜 아름다워 보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휴대폰을 위에 안 가지고 간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촥 동영상 찍으면 평생 남을 텐데 다음에 꼭 한 번 더 가서 제가 꼭 위에서 그 뷰를 영상으로 남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갑자기 또 파라셀링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같이
이 책을 보니까 마치 파라세일링을 하면서 이 땅을 관망하듯이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그런 시선을 선물해 주는 것 같아요. 세상을 어떤 관망할 수 있는 넓은 시각. 네, 그리고 내 눈앞에 이게 되게 불합리하다고 느꼈는데 그게 왜 불합리한 건지를 굉장히 명쾌하게 신랄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속 시원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읽어드릴 겁니다. 기대되시죠? 네, 여러분들 더 많은 관망할 수 있는 어떤 시각을 얻으시는 시간, 네, 이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좋은 시각, 또 좀 더 수준 높은 시각을 배울 수 있는 시간. 개인주의자 선언. 선언문이 아닙니다. 개인주의가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멋있는 얘기. 네, 그런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선언하는 것은 개인주의자. 나도 정말 합리적인 개인주의자가 되겠다. 이 똑똑한 개인주의자가 되겠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저도 선언하게 되네요. 네, 그렇다면 이 책 개인주의자 선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직적 가치관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획일화되어 있고 한 줄로 서열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학벌, 직장, 직위, 사는 동네, 차종, 애들 성적. 삶의 거의 모든 국면에서 남들 눈에 띄는 외관적 지표로 일렬 줄 세우기를 하는 수직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완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논리상 한 명도 있을 수 없다. 그 모든 경쟁에서 모두 전국 1등을 하기 전까지는 히딩크 감독 말처럼 늘 아직 배가 고플 테니 말이다. 모두가 상대적 박탈감과 초조함, 낙오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사는 사회다. 직업상 그런 타인들의 적나라한 속내를 지겹도록 반복해서 봐왔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서, 번듯하게 살고 싶어서, 묻지마 투자에서부터 납치 강도까지 불나방처럼 자멸적인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 평생 1등을 유지하려고 죽을 만큼 노력하다가 직장에서 단 한 번 맞은 작은 좌절에 그만 목숨을 끊은 사람. 수백억 자산가들의 자녀이고 각자 평생 먹고 살만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도 다른 형제가 더 많은 재산을 받은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어 10년째 수십 건의 송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식에게 남들 하는 만큼 혼수도 해주고 결혼식도 근사하게 해줘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무리하다가 결국 자식을 파경에 이르게 만드는 사람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어떤 때는 우리 사회가 집단적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경쟁의 피라미드에서 비교적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런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내 관찰이다. 한 사업가가 해준 얘기가 있다. 사업가들이 어느 정도 사업에 성공하고 나면 너도 나도 중소기업 중앙회장 한번 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한단다. 그런데 그 자리를 하려고 하는 핵심은 부총리급 예우이고 공항에서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별도 트랙으로 앉아 있으면 알아서 누군가 대신 수속을 밟아준다는 것이다. 실리적인 상인 기질을 초월하는 예우 선호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과잠 문화도 정밀해진 대학별 과별 서열의 수직선 내 자신이 어디쯤 위치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풍조다. 어릴 때부터 입시 경쟁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있어 자신의 전리품을 과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 것이다.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큰 의미 없는 인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 한 학번이라도 위라는 이유로 후배들에게 극존칭과 예우를 요구하며 군기를 잡는 시대착오적인 군대 문화가 대학 사회에 만연하는 이유도 기성사회의 집단주의 문화를 흉내내고 서열주의를 내면화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아니라 소속 학교, 학과, 학번 등의 집단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위계질서에 개인이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문화가 젊은 세대에까지 재생산되고 있다는 건 절망적인 일이다. 갑질의 심리 역시 수직적 가치관의 사회에서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있으면 그걸 이용해 상대에 대한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수컷 동물 사이의 우세 경쟁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것이 이렇게 자주 튀어나오는 사회가 있을까? 이런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타인에 대한 관용 부족으로 이어져 약자 혐오와 위약적인 공격성을 낳는다. 약자는 자기보다 더 약자를 찾아내기 위해 필사적이다. 독재에 대항한다는 학생운동 세력 역시 의장님을 목숨으로 보위하자는 수준의 전체주의적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 투사들이 기성세대가 되어 후배들에게 직장에서의 헌신을 강요하는 꼰대로 변신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학교, 직업, 외모, 사는 동네, 차종 등 모든 것이 서열화되어 있는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문화. 입신양명이 최고의 효도이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 여기는 가치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남들과 다르게 비치는 것, 튀는 것에 대한 공포. 이 집단주의 문화로 인한 만성적인 긴장과 피로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지 않았다.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에 따르면 심리학계의 실증적 연구 결과 문화에 따른 국가별 행복도는 극심한 대조를 이룬다. 북유럽, 서유럽, 북미의 행복도가 높은 데 비하여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행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낮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을 개인주의적 문화와 집단주의적 문화의 차이로 분석한다. 타인과 비교에 대한 집착이 무한 경쟁을 낳는다. 잘 나가는 집단의 일원이 되어야 비로소 안도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탈락의 공포에 시달린다. 결국 자존감 결핍으로 인한 집단 의존증은 집단의 뒤에 숨은 무책임한 이기주의와 쉽게 결합한다. 반면 합리적 개인주의는 공동체에 대한 배려, 사회적 연대와 공존한다. 자신의 자유를 존중받으려면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톨레랑스, 즉 차이에 대한 용인, 소수자 보호, 다양성의 존중은 보다 많은 개인들이 주눅들지 않고 행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소에게 멍에집이 생기고 길이 잘 들어 굳은 살이 박이듯이 사람도 단단해져야 합니다. 길도 자꾸 걸어나가야 길이 나고 괭이질을 하면서 닦고 또 닦아야 좋게 되듯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하나를 멋있게 만드는 것, 그것에 따라 운명이 좌우됩니다. 소에게 멍에집이 생기고 길이 잘 들어서 굳은 살이 박히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 또한 잘 들여야겠죠. 오늘 개인주의자 선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집단주의적 문화에 익숙해져서 때로는 굳어버린 고정관념, 또 옛날 사고방식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갈 때 힘들지만 보다 더 이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인생,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개인, 그 소중한 존재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펼치는 라디오,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소중한 개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라디오 문 닫을게요. 지금까지 밤에 펼친 라디오지기 주하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